네, 안녕하세요. 예, 장현진 TV 장현진입니다. 오늘은 영광에서 아름다운 선행이라든지 또 우리 영광 국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 여러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영광의 숨은 일꾼을 찾아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영광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이 아니죠.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광군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공중보건의는 얼굴을 뽑나요? 아닙니다. 너무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우리 장현 TV를 시청하시는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또 가시겠네. 네. 우리 선생님은 원래 고향이 전라도신가요? 저는 원래 서울입니다. 완전 서울 토박이. 예, 경기도 서울 이쪽. 그랬었니? 이렇게 막 해서 예.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예. 대학은 의대를 가셨겠네요. 의사 선생님 되셨으니까.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CAU. 그러면 중앙대인가요? 예, 중앙대. 그러시네. 그러면 이제 뭐 상투적인 질문 같은데, 네. 뭐 어떻게 의사의 꿈을 가지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막연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게 이제 중학교 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네. 근데 어떤 다른 인터뷰 보면 저는 푸른 거탑을 봐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수련이가 됐다고 그런 건 아니네요. 네,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그런 바램, 네. 그 속에서 또 그럼 효자시네요. 부모님의 바램을 딱 이렇게 충실하게 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꿈들을 일으키셨네요. 자, 이번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어요. 예. 근데 뭐 어떤 큰 일을 하셨나 봐요. 우리 도지사님 표창까지 주신 거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영광군에 이제 저 말고도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여러 분 계신데 저희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대표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공중이 선생님이 영광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대략 한 30명 가까이 계십니다. 30분? 네. 많이 계시네요. 예, 저희 내과 같은 경우는 한 7분으로 적긴 한데 이제 한의과랑 치과가 있기 때문에 한 대략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여성 선생님도 계신가요? 모두 다 남자입니다. 왜요? 이게 군복무 대체로 저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다 남자 선생님들입니다. 그런 거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좀 있으면은 뭐 우리 여성 보건의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그 전문가가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성형외과를 전공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전문의를 따고 왔습니다. 그러면 성형이라는 것이 막 그 소위 말하는 막 이렇게 고치고 막 그런 그 성형인가요? 그렇죠. 성형외과가 사실 미용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은 6분의 1밖에 되지는 않지만 일부분인가요? 예,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재건 쪽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암 수술이나 이런 거를 해서 아니면은 뭐 어디가 절단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재건하는 거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용은 워낙 이제 밖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성형외과 이미지가 이제 미용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건 사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코가 잘못되거나 그런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걸 재건 또 이렇게 화상. 네, 맞습니다. 화상. 그런 전문의를 가지셨군요. 네. 그러면은 그런 전문의를 하려면 보통 몇 년 정도나 거쳐야 된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쉬지를 않아서 딱 11년 걸렸습니다. 11년? 예. 이제 의대 6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턴이라고 하는데 의사 면허를 따고 1년 동안 인턴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라고 해서 전공의로 4년 동안 하면은 이제 전문의 시험을 칠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치면은 이제 전문의를 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레지던트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대 의료원에서 예, 다 중앙대에서 거기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우리 TV에서 보면은 보청기 딱 끌고 확 하고 막 정강이 까고 막 그런 거죠. 아, 요새는 정강이는 네.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저는 다행히 뭐 네. 손찌검은 없었고요. 네. 꾸중 정도만. 말로. 예. 그게 더 상처받는데.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이야. 아, 그랬구나. 11년이나 걸리네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정말 그 청년의 그 어떤 왕성한 그 혈기가 오로지 책상 앞에서 녹였겠네.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 20대가 예. 전부 다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운데 후회는 없습니다. 아, 후회는 없어요? 예. 혹시 뭐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올해 결혼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반려자가 있으시군요.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 TV에서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봤는데 네네. 그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열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들 앞에 가면은 막 떨려가지고 식은땀 흘린다 막 그래서 아 그런 게 또 있겠구나. 아, 예. 그래서 그 오로지 그 젊은 청춘의 시간을 책상 앞에서 이렇게 다 쏟아서 되니까 그런 가정도 생기겠구나 판단됐습니다. 그래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는. 신랑님 올해 그럼 나이가 저는 33살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결혼하시고 그럼 주소는 지금 어디 됐나요? 저는 지금 군서에 군서에.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언제까지 근무하신가요? 저는 이제 1년하고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에 결혼하면 또 근무를 계속 하셔야겠네. 예, 근무는 계속. 우리가 아시죠? 출산하면은 첫 번째가 아, 예. 예, 들었습니다. 소장이 얼마입니까? 첫째가 500만 원. 아 500만 원이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그 공중보건의를 이제 선택한 계기.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사실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기보다 이제 군의관 혹은 이제 공중보건의로 이제 나눠져서 가게 되는데 예. 그건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이제 정해주면 아.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렬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영광에서 지금 그러면 한 몇 년, 한 2년 되셨나? 예, 이제 2년 좀 됐습니다. 그러면 좀 가장 뭐 기억에 남아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딱히 하나를 꼽을 수는 없겠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네네네네. 있긴 있었지만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님 성함이 네. 이자, 영자, 광자여서 아, 사실은 제가 영광의 아들이거든요. 오, 진짜 영광이 근데 아니시네. 이제 영광으로 오게 돼서 처음에 왔을 때도 아 원래 내가 여기 왔었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호감을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주민분들이나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직원분들이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염병 대응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인원들이 많이 확충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한 80명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13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으시나요? 어떤 분야가 뭐 제가 그때 좀 기억했던 것이 뭐 버스가 이렇게 가가지고 뭐 아. 예, 마을을 돌면서 뭐 예, 저희가 지금 행복 드림 버스를 아, 예, 보건소에서 예, 운영을 예,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한의과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내과 선생님들이 예, 예. 이제 각 이제 음. 시골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뵙고 뭐 경락 마사지 같은 것도 발 마사지 같은 네. 것도 해드리고 그다음 침도 놔드리고 그다음에 원하시면 이제 진료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흥겹게 또 노래도 같이 아,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영광의 소위 그 팬클럽 있어요. 그분이 김창섭 씨라고. 근데 그분이 아주 노래를 맛깔나게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좋은데 우리 선생님도 노래 잘 하시나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예, 이번에 예. 뭐 이렇게 끝나기 전에 그분한테 같이 가셔서 드림버스 할 때 예. 같이 좀 노래도 같이 배우시고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제 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숙소는
어디 생활하신가요? 지금 군서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군소 지소. 예, 군서 지소에 이제 저희 관사가 있어서 예.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내에 있다가 다시 이제 면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좀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사실 뭐 불편한 거는 많이 없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서울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많이 없어서 그게 조금 힘든 점이긴 한데요. 그거 말고는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자가용이 따로 없으시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네. 이제 읍내에서 이제 늦게 들어갈 때나 뭐 이럴 때 대중교통이 있으면은 편하겠지만 없어서 그게.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군대로 치자면 군대는 이제 예. T4병이 있어가지고 예. 밥을 이제 별도로 해주잖아요. 예. 여기는 식파만 가지고 가서 먹게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직접 해 먹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예. 두 분이 계신가요, 거기? 이제 방은 각자 쓰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보통 해 먹습니다. 혼자서? 예. 혼밥. 예, 혼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참 안타깝네. 아니 우리 저 보건 소장님한테 간략하게 건의해야 되겠는데. 제일 1인 가구 많아가지고 우리 경로당에서도 예. 한 집 걸로 한 집이 혼자 사셔가지고 예. 제대로 된 섭취를 못 한대요. 너무 밥맛이 없어서 혼자 먹다 보니까. 선생님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워낙 잘 먹기 때문에. 그러시네. 예. 예. 그래도 그 공봉에 이렇게 식사 구조는 안 돼 있는가 보네요. 예, 지금 뭐 같이 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혼자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까딱하시러 그런가? 그런가 봅니다. 예, 그러시구나. 이제 우리 좀 지역에서 하는 청년들이 예. 좀 청년만의 좀 즐길거리가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물론 이제 보건의로 이렇게 근무하시게 오셨지만, 예. 우리 박정은 의사 선생님 아니라 박정은 청년으로 봤을 때 네. 영광에 대해서 그 청년들에 대한 아쉬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예. 이제 공중보건의끼리 다 모여서 예.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여기 체육센터에 가가지고 예. 체육공원에 가서 예. 하고 있는데 워낙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영광 같은 경우는 구장도 두세 개씩 딱 있는데 네네네. 밤에 불도 켜주시고 무료로 그래서 사실은 더 좋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은?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예. 왜 그러면 그런 좀 이야기를 할까? 참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광주나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이제 밀집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보면 한 30명? 네네. 30명? 네. 그러면 중대는 아니고 소대병력보다 약간 크네요. 그렇죠. 소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우리 군대에서 했던 그런 유사한 그런 걸 할 수 있겠구나 네네네.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래 문화가 좀 이렇게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 것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에서 좀 이건 좀 우리 영광이 자랑할 만하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전라도에서 살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음식. 예. 예. 아무래도 음식이 워낙 맛있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여기서 먹다가 이제 서울을 가면은 그때서야 비교가. 네, 비교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특히 영광군은 이제 바닷가까지 네. 있어가지고 그런 농축 수산까지 또 소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미료까지 있어가지고 음식 문화 발달됐네요. 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얼핏 정보로 들어보니까 예. 우리 선생님께서 진료를 너무 잘하신다 해가지고 소문이 났던데 뭐 이렇게 우리
선생님 손이 뭐 아주 그냥 마이더스 손이라 해가지고 뭐 시키면 다 나서져 버린다고 하던데 그런 소문이 돈 이유가 뭘까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저보다도 여기 네. 이제 보건소에 이제 한의과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선생님도 계신데 이제 한의과 선생님들도 워낙 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안내해 주시는 여기 주사님들께서 워낙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열린 상태로 저한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우리 박주현 선생님 딱 봤을 때 첫 인상이 네. 또 이렇게 웃음이 있는 웃는 인상이라 감사합니다. 진짜 딱 봐도 좀 밝은 인상이 딱 하니까 그러니 또 선생님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제 그 서울의 어떤 중앙부대에서 있다가 네. 이렇게 내려오면은 좀 짜증도 나잖아요. 뭐 할머니들 이제 또 어르신들 오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무대뽀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 좀 웃으신가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어르신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나 다 그런 분들은 계신 거고 이제 대부분 영광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서울보다도 더 잘해 주십니다. 네. 그렇게 막 무대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고요. 네. 이게 그 어떤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정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명의로 이렇게 소문난 것은 아마 우리 보건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가서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은 그보다 좋은 치료가 없을 거라 이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기 어디죠? 제가 백수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도 그 보건의 선생님들이 키도 훤칠하시고 다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웃는 인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성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보건 공중 보건의로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서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올해 뭐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 정도는 좀 변화를 좀 깨달고 싶다 그런 거 있는가요? 개인적인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예정이기 때문에 결혼을 일단 잘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이제 새로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더 이제 주민분들한테 더 다가가고 그다음에 더 쉽게 그다음에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보건소 인력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짜임새 있게 이제 그 운영을 하다 보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력의 운영 속에서 조금은 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바라봤을 때 이런 좀 인력의 운영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예를 들자면은 뭐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문 보건이라든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오시는 분들 내방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책임이고 또 물론 이제 행복드림버스라든지 가시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에다가 좀 주안점을 뒀으면 하는 뭐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영광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잘 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배치도 그 와중에 계속 새로 이제 짜보고 새로 하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때 한창 코로나19가 가장 높았을 때는 아마 파견도 가셨을 것 같고. 파견도 가셨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이제 여기에서 내왕하시는
우리 이제 국민들은 좀 치료가 안 되는 상태였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정상화 이제 되고 있는 거 판단하신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지자체들이 또 새로운 고민이 이제 빠졌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감염병 대응에 인력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그 인력들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더 해서 우리 보건의료에 대한 공백들을 더 채울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시나요, 선생님도? 사실 저희가 고민한다기보다 저희 이제 소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뭐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가는 입장이고요. 아마 이제 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시작하긴 했지만 행복 드림버스처럼 예, 예.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인력들도 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계속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한번 돌았는데 네. 노령화가 너무 이제 급속하다 보니까 예. 경로당에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에 대한 의료 공백을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은 일반 병원들이 지금 왕진이라는 것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앙지 문화를 다시 복원을 시켜야지 그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케어할 텐데 아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감염병 대응했던 그 인력들을 이렇게 왕진하는 그런 찾아가는 그런 보건 의료를 서비스를 이렇게 구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예. 네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의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의사의 면허증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행정은 어디까지나 이제 행정적 서비스에 대한 부연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그 질병에 노출됐던 분들이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제 의료 공복에 어떻게 채워낼 것이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꽁도 차시지만 예. 별도로 우리 30여 분이 모여셔가지고 뭐 이런 토론은 또 하시나요? 그런 거는 사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양에 우리 영광군에 오셨으면 네. 그래서 활동하시면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괜히 제가 또 이렇게 하네요. 지금 이제 그 우리 박종희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공중보건이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예. 가장 뭐 불편한 점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 네. 어떤 것이 있는가요? 아까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것이었기 네.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 선생님들이 함께 모이시면 꽁차고 막 이러면 막 애로사항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화두가 됐던 것이 어떤 것인가요? 사실 애로사항은 많이 없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의과, 그다음에 한의과, 그다음 치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의과가 사실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데 가장 적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저희가 7명밖에 없거든요. 그 의과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의사들도 7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TO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워낙 모자른 상황이라서 그거는 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점은 아니지만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인원이 비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는 기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국민분들한테 불편감을 드리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어제 이제 TV를 보니까 그 의사가 가장 적은 이제 자치단체가 예. 인천광역시더라고요. 부족 사태가 그 다음에 이제 전남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게 좀 뭐
오늘 뭐 취지자 안 맞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남도 같은 경우는 예. 의과대학을 이렇게 예. 신설을 좀 요구를 해요. 네네네. 지금 의과대학이 강주에 있고 네. 전남에 없어서 네. 의과대학 신설해주라는데 여기 그래서 우리 서부권, 동부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그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요? 예, 예. 사실 의과대학 설립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의사 분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새로운 의사들을 뽑는다기보다 의사가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따져서 봤을 때 이제 인천이나 전남에 네. 의사가 부족한 그 부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마련을 해준다면 사실 인원 부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대 설립도 중요하겠지만 의대 설립을 해서 의사들을 늘리는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잉여 인력들도 많거든요. 사실 수도권에서 일 안 하고 있는 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은 1차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강주 강효신가 전남 어디서 의료원에서 예. 그 의료 공백이 발생해가지고 의사를 이렇게 채용을 하려는데 네. 응시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안 계셔가지고 그런 기사도 봤는데.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분들이 안 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대를 설립하면은 좋은데 의대를 설립해서 이걸 채운다고 하면 최소 아까 전에 제가 수련한 기간 말씀드렸었는데 11년. 네. 최소 11년이 걸리거든요. 전문의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의대를 설립하면 11년 동안 비거든요. 다음 11년 동안 예정된 15개의 약속. 또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의사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환경. 그리고 뭐 그 응급학과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아주 수술이 필요한 데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많이 부족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죄송한데 네네. 이제 성형외과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또 치과인가요? 치과는 의대는 아니고요. 네. 치과는 치대가 치대. 따로 있고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 해도 이해하시고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의소를 이용해서 이제 그 경제적 그쵸. 어떤 네.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렇죠. 과로 이렇게 편중되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지게 일자면 고생하는데 네. 응급학과라든지 그런 네네네. 데는 부족하다고 이제 네네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불균형을 맞추려면은 그쪽 간 친구들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정확하게 있어야죠. 더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강력한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 있을까요? 사실 만약 저희가 꼭 필요한 과들이 있잖아요. 소아과, 예. 뭐 산부인과, 네네네. 뭐 외과, 내과 이런 선생님들한테 사실은 국가에서 만약에 더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면은 더 그 과 선생님들이 그 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대를 가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서도 하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의대를 가는 것도 사실은 직업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직업 선택을 해서 그만큼 학비도 많이 내고 그리고 11년이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공부를 할 때 사실 국가에서 지원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없죠. 장학금 같은 거 없나요? 장학금 같은 거 의사들이 따로 받진 않죠. 그리고 의사들이 다 부유한 가정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그 직업을 선택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만큼 투자해서 왔는데 항상 그 분들한테 봉사를 해야 된다. 좋은 과를 힘든 과를 가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강요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이게 좀 더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기피학과는
양성 측면에서 양성하는 측면에서 국가적 지원이 좀 강력하게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양성도 물론 양성이지만 예. 그 과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예. 모든 직업은 사실은 돈을 벌고 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인데 잘 벌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은 그 과를 선택하지 않을까. 저같이 이제 뭐 성형외과나 아니면 뭐 피부과 아니면 아까 전에 뭐 치과도 얘기하셨는데 뭐 치과라든가 이렇게 아무래도 돈을 잘 버는 과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돼서 그런 건데 만약 그 보상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지역의 의료 공백을 채우는 것도 물론 이제 의대 설립에 대한 것들도 장기간 이제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만 단기간에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응당한 대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거 말씀이죠.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 11년 동안 그게 걸려서 그런 의료 공백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진짜 저도 오늘 큰 공부를 하고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우리 장영진 TV를 보고 있는 예.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한번 덕담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하셨을 텐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종식 단계에 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이제 많이 해결되고 있는데 올해 한 해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영광군 보건소 공중보건의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박정현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어쩌면 우리 박정현 선생님도 히포크라테스죠? 예. 네,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시면서 아마 그런 직업에 대한 그런 도덕적 책무감도 충분히 그 가정 속에서 우리 공중보건 역할을 열심히 이렇게 해준 듬직한 모습에 국민 한상으로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에 근무하시는 동안 예. 불편한 점 있으면 꼭 저한테 말해주면 바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면 설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장애인 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설 다음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하는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